마을 회관 밖 어둠 속에서 오줌을 누던 민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네,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보나마나 내일 융자 받아서 다방이나 댕기면서 학수고치 건농사 짓는 놈들이나 믿어올까? 만근이 자네같이 똑부러지게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기라. 응? 학수, 만근이 뭔가 차이가 느껴지네. 그러니까 건농사 짓는 놈하고 똑부러지게 농사 짓는 사람 반대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농부고 만근이는 진짜 농부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융자 받아서 다방이나 댕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놀러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말하는 것 같네. 그런 거 보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또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농촌 부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소설이 쓰여졌는데, 요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네. 하나는 소외된 어떤 농촌 현실, 뭐 이런 것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이 부채를 가지고 농사는 짓지 않고 놀러 다니는 건농사 짓는 남, 즉 다시 말하면 가짜 농부, 이러한 어떤 현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이게 이제 이장이 황만근에게 말하는 요구사항이구만. 자네 경운기 같은 헌 기운기에다가 농사 짓는 놈 다 지기라. 써붙이 달고 가야 된께. 지기라. 이거 아마 죽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황만근이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지시하고 있는 거구만. 민씨가 헛기침을 하자 이장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헛기침을 하자 이장이 이야기를 끝내버렸어? 왜지? 이 얘기는 남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갖다가 만근에게 했다. 뭐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남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되는 거지? 다음날 새벽, 민씨는 새벽녘에 잠깐 동네 어귀에서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 탁탁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타닥닥 타닥탁탁탁탁탁탁탁탁탁. 그 뒤에도 걸기리에 가는 집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다고 생각했지만 왠지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지금 경운기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어?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라는 얘기는 이게 헌 경운기란 얘기겠는데, 이거 아마 황만근의 경운기인가? 그러면 황만근은 걸기대회에 참가를 했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마을 사람들 같은데 이런 참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행동 지침대로 한 거는 황만근이고, 여기는 행동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여기서 이제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경운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참가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황만근만 참가를 한 것 같아, 이게 지금.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우사, 축사, 우사는 뭐 소, 우리 같고, 축사는 뭐 어떤 사육장 같은 거겠지? 그러고 보니까 요거는 뭔가 좀 황폐한 농촌 현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네.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제 돈으로 하지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농사 끝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빚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이러한 나쁜 어떤 상황이 되니까 빚을 지지 말고 제 돈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근데 잠깐 이상하다. 여기 왜 이게 괄호로 되어 있지? 이게 지금 황만근이 한 말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왜냐면 이건 표준어잖아. 표준말이잖아. 이건 사투리고
황만근이 말했다면 이건 사투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표준말로 되어 있지? 아,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황만근이 이렇게 말한 거는 결국 민씨가 해석한 거네. 그러니까 황만근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서 덧붙인 거네. 그렇다면 이 말은 황만근의 어떤 그 말 속에는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민씨가 느꼈다는 얘기네, 그럼. 기계와 영농 카도이마. 이 영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경영하다. 즉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다 뭐 이런 얘기지.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미치나 되나. 기농기, 트랙터, 컴바인, 이양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산기라. 농사 지어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이거 다시 말하면 빚 때문에 헛농사를 진다 이런 얘기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아, 이제 그것을 또 민씨가 또 해석하네.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양기를 들여다 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던가? 그렇지. 한때만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효율적인 기계와 영농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네. 이제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니까. 놓을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옛날과 지금을 지금 대조하고 있네. 여기서 말하는 이 소, 이양기 이게 지금 반대되네. 소는 어떻게 빌려줬는데 이양기는 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이 다른 거야. 그래?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건 옛날 말이다. 여기서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거 이게 바로 이제 소를 막 빌려주면서 쓰는 거 이걸 말하는 건데 아 이거는 어떤 공동체 의식 속에 있었던 그러한 그 농촌의 어떤 모습을 말해주는 거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구만. 한 집에서 기계를 눌리면서 안 빌려주면 그러네. 여기 지금 기계를 눌리면서도 안 빌려줘. 이거는 이거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거는 개인 이기주의 뭐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빚으로 사니까 사기 쉽다 이런 얘기구나. 아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뭘 느끼게 되느냐면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농촌 현실하고 거기에 뭐 부채, 빚 이게 이제 결합돼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그런 농촌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네.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이다. 면세유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면제된 기름, 그만큼 싼 거지.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요즘에는 경운기가 2대인데 면세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여기 이제 요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비효율적인 기계와 영농의 어떤 실상을 비판하는 말이네. 그러니까 이제 황만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민씨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또 덧붙인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쌀값에 얹혀진다.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은 수매하면 먹고 살기 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쌀값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빚을 얻으면 그 빚 때문에 나가는 이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쌀값에 얹혀가지고 사실은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수매하면 여기 수매가 뭔지 알아. 이 수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쌀을 사들이는 거야. 농민들이 자기가 지은 그 쌀을 갖다가 내다 팔기가 힘드니까 대신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그 쌀을 사들이는 거지.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먹고 살기가 간당간당한 돈을 줘.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쌀값을 안 주는 거지. 그 대신에 빚을 줘.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 때문에 바보 농사꾼이 되고 또 요 빚 때문에 바보 농사꾼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국가 정책이
농촌을 망가뜨린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 정책의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하는 거네.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바로 이제 요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뭐야? 국가 정책의 어떤 모순.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쌀값 정책도 잘못됐고, 그리고 빚을 자꾸만 주는데 이런 것들은 다 농민을 위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구만 이게. 집에 들어갈 양석, 양식을 말하는 거네.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석 양석한테 장난치겠나. 여기서 이제 장난이라고 하면 이제 뭐 나쁜 짓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연매를 뺏으면 그만이가. 해로운 농약 뿌리고 나쁜 비료 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 장난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지.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여기 지금 장난, 그리고 요렇게 하는 거, 요런 게 다 빚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또 보여주고 있네. 그러니까 빚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기적인 어떤 농사, 이거를 갖다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부채네. 농촌 부채.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대신 내주는 사람, 기관. 이게 이제 바로 정부 또는 위정자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그러네.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나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어촌 구종개서자금, 주택개량자금, 무슨 자금에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준 척 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에 상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한 농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빚 때문이다.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애초부터 정부의 농촌 정책이 잘못됐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왜 안 졌냐고? 여기서 이제 빚을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해야 되겠네.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고 안 캐.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도 안 해. 나는 바보였어? 그러니까 빚을 안 주고 보증서라는 말을 안 해?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서 안마하고 100년을 살기라.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황만근이 원하는 어떤 농부의 삶인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네. 이거 좀 역설적이다. 바보가 진정한 농사꾼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짜 농사꾼이 되네. 이거 좀 희한하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 작품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농촌 부채야. 이와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는 황만근이고 하나는 마을 사람들. 근데 이 둘은 좀 대조적이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안 망해. 근데 여기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비효율적인 기계와 용농을 해.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개인 이기주의로 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해로운 농약이라든지 그 나쁜 비료 같은 걸 이용해서 이익만 쫓는 그런 농사를 하는 거지. 이러한 그 농촌 부채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국가의 잘못된 어떤 농업 정책이었던 거지.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이 농촌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것은 이 황만근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보야.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약삭 빠른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바보 같은 사람이 안 망하는 진정한 농사꾼이고, 약삭 빠른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된 정책과 함께 또 그러한 어떤 잘못된 어떤 의식 속에서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이거 참 묘한 그 어떤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